안녕하세요. 태종의 용왕과 왕이 된 리더십 관상 통천비.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9월 11일자 이순아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만들어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인지가 깨어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궁금증의 왕은 운명입니다. 철학 박사 이순아가 소설과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운명과 연관된 인상에 대해 연재합니다. 태종은 세종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안정된 정치를 펼 수 있게 태평성대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태종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병혁파, 노비의 평민 편입, 호패법, 육조 직제제, 청계천 정비, 신문고 가동 등으로 백성의 삶을 챙겼습니다. 또 나라 안정을 위해 하루를 금쪽같이 귀하게 썼습니다. 명나라에서 한때 실제 조선 창업자로도 인식한 태종은 아쉽게도 어진이 남아있지 않는 데다 용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실록과 동문선의 성격과 외모를 일부 추측할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또 외모가 거의 흡사하다는 효령대군의 초상화가 남아있습니다. 태종의 셋째 형인 이간대군과 사촌인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영정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상평을 씁니다. 태종은 무인 집안 출신답게 무예와 말타기, 격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 있던 것은 학문이었습니다. 문무를 모두 겸비한 인재로 15세 때인 1382년에 고려 진사시에 2등으로 입격해 성균관에 들어갔고 1393년 문과시험에서 10등으로 급제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에 가장 좋아한 사람은 아버지 태조입니다. 입이 무거웠던 태조도 연애 때마다 아들 자랑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태종은 어려서부터 왕의 자질이 돋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이하였고 어린 시절에는 영명예지가 출중했습니다. 사주에도 왕의 기운이 넘쳐서 모후인 신이왕후는 타인에게 아들의 출생연월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자 시절 태종을 눈여겨본 나무는 동료들에게 하늘을 덮을 연기의 인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관상을 공부한 하류는 단번에 왕이 될 상임을 읽었습니다. 하류는 왕의 관상을 가진 태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정황이 태종실록 총서에 나옵니다. 하륜이 태종의 장인 민재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람의 관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의 둘째 사위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뵙고자 하니 뜻을 전해 주십시오. 이때 태종은 막 20을 넘어선 청년이었습니다. 하륜은 태종을 뵌 뒤 마음으로부터 신복이 됩니다. 하륜은 태종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얼굴은 목형으로 둥근 편입니다. 이마가 넓고 삼정과 오악이 고루 발달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코와 이마에서 광채가 나며 살결이 흰 편으로 멀리에서도 외모가 돋보였습니다. 동문선의 하륜편. 또한 효령대군 초상화에서 둥글널쩍한 얼굴에 듬직한 체격, 넓은 전택, 치켜 올라간 눈매와 작은 입술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태종실록 총서에도 임금의 상이 기술돼 있습니다. 태조의 높은 코와 용의 얼굴을 빼닮았다는 표현입니다. 태종의 관상이 융준용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콧마루가 높고 눈썹 위 이마가 아름답습니다. 관상학에서 아는 얼굴과 이마를 모두 포함합니다. 융주는 통천비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용비라고도 하는 통천비는 양 눈 사이에 코 뿌리인 상근이 풍만하고 넓으며 인당과 천정까지 관통해 있습니다. 즉, 코 뿌리부터 코끝까지가 대나무를 엎어 놓은 듯한 11자 모양입니다. 가지런하며 콧방울의 살집이 두툼하고 크며 양쪽이 대칭입니다. 복, 녹, 수를 모두 담은 통천비는 매우 드문 상입니다. 코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용안이 상상되는 형태입니다. 태종은 선천정 영미남과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것이
통천비의 특징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으로 자신을 의미합니다. 고집과 주관이 뚜렷합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심사숙고 끝에 스스로 결정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태종은 5번째 왕자입니다. 왕이 되기 어려운 서열입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로 대권에 도전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의 성공은 통천비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실록에는 얼굴은 무인답게 다부지고 억센 성격에 단호하며 과격한 성정이나 백성들에게는 관대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3편. 태종의 눈썹과 이마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태조의 용안을 빼닮았다는 표현으로 볼 때 이마가 시원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또 눈썹 윗부분인 이마의 한 부분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이미지가 꿈틀 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는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의 원천으로 작용했을 듯합니다. 태종은 등극 후에도 종종 신하들과 어울려 격구를 했습니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명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원칙의 틀을 깨고 원하는 바를 반드시 관철시켰습니다. 통천비와 오악의 조화, 넓은 전택, 강렬한 눈빛과 짙은 칼눈썹은 매우 적극적이며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고랑이 깊고 적당히 뻗은 인중은 공사 구분이 정확하지만 때로는 틀을 깨는 파격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성정을 드러냅니다. 동문선의 하륜편. 군신 간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형식보다는 실리 위주로 끌고 가는 리더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세상을 바꾼 혁명가입니다. 힘들게 사는 백성을 위해 새나라 조선 개국에 참여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정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주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냉정과 열정의 줄타기를 통해 뜻을 실천한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배와 같습니다.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면 배가 침몰합니다. 조선은 리더 태종의 역량이 넘쳤기에 고려 후기 200년의 혼란기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원대한 목표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난세를 태평성대로 바꾼 태종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태종은 비정한 정치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자식 사랑으로 늘 가슴 아파한 아들 바보였던 팔불출의 아비, 백성 사랑으로 고뇌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태종의 용안과 왕이 된 리더십 관상 통천비의 2021년 9월 11일자 이순아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